네, 오늘 장 이슈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 나와주셨고요. 또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은 고용지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2월 ADP 민간 고용 나왔습니다.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앞두고 이제 민간 지표들이 나오는데 일단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폭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럼 고용에 대한 안정화로 이제 보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건설업이나 이제 교육,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고용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예상치가 대략 한 5만 명 수준이긴 했습니다. 이제 5만 명보다 훨씬 큰 이제 대략 한 6만 이제 3천 명 정도가 이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1월 달에도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보여왔었던 부분이었고, 물론 이번에 새롭게 수정치가 나오게 되면서 1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만 1천 명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아마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분도 있었고, 결국에는 고용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둔화적인 모습에서 좀 안정화 단계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통화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은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일단은 고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특정 섹터 쪽으로 좀 몰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추후에 데이터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DP는 이번 2월 수치를 두고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들, IT 분야에서 굉장히 조금 빠른 해임 조치들이 있었는데 한 4개월에서 많게는 이제 5개월 정도 동안의 연속적인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고용 지표에 대한 예측치 부분도 하회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해임까지도 가는 마이너스 수치의 기록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해당 IT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그런 해임 조치를 당하고선 무슨 놀고 먹는 그런 인력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AI 분야에서 가장 1순위로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해당 인력들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고요. 어쨌든 IT 인력들은 가장 이제 두뇌가 우수한 인력들에 속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 기업들과 그다음에 IT 분야에서 직접적인 채용 니즈가 가장 높은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력들이 재취업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일단 소프트웨어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IT 기반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는 고용 니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상당히 낙수수혜적으로 빅테크 기업에서 오히려 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유입되면서 해당 인력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순회 역할을 해서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향 조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70K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란 사태를 한번 짚어보죠. 이란 사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충격 일으킨 건 미국인데 그 여파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 덤터기를 쓴 지금 양상이에요. 우리 오늘 코스피 낮에 보셨던 분들은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오늘 12% 역대 최대 폭락을 해버렸고요.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 대만, 아시아 국가들이 쓰나미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미국이 좀 얄미워요. 미국은 오히려 전쟁 리스크에서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듯한 양상도 보이고요. 왜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의 충격파가 컸을까요, 차장님? 일단은 대만이나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러 중동 쪽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큰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이제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MSCI 이머징 이제 시장 비중에서 한국 비중들이 굉장히 그동안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번 이제 신흥국에 대한 통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특히 한국 시장에는 한 1,000억 원 정도에 대한 ETF 이제 유입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 한 6%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은 이란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효과가 좀 크게 좀 나왔던 부분이고,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일본도 뭐 자체적으로 뭐 우에다 총재가 여러 가지 그 향후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뭐 멘트가 조금 시장에 좀 가치 쪽 영향 좀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많이 올라간 순서대로 더 많이 빠진 것 같이 줄 세우기처럼 떨어졌단 말이에요. 윤 대표님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가장 뭐 핵심적인 모멘텀은 그동안의 국내 증시가 워낙 주요 인덱스들을 앞질러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사실상 초과 수익률이 거의 41% 정도 되는 수준으로 다른 인덱스, 메인 인덱스들 대비해서도 좀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글로벌 리밸런싱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가져가야 될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BTC와 USD로 중동 자산들이 이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USD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더 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USD로 환매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쪽으로 반대로 넘어가는 국면이 좀 활성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S&P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집중 매도세가 핵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전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라운드에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하이밸류까지 있다고 평가하진 않고 미드밸류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은 괜찮으나 다른 주요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동반 상승세가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자산 가격은 아마 유가일 겁니다. 유가가 전쟁 발발 후에 한 10% 정도 올랐고 지금 전쟁이 확전 양상이기 때문에 더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고 있어요. WTI도 예를 들어서 75달러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고 브렌트유도 좀 내려왔고요. 이게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 보호하겠다 이 조치 밝히면서 일종의 안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곧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최근에 뭐 유조선 이슈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된 뭐 통과 지원 발표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이제 보험 이제 걸프만 해역 쪽에 있는 보험에 대한 뭐 지원 여부를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특히 사우디나 어제 이제 이집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운 통로에 대한 뭐 지원 들을 하나둘씩 좀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이제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이따른 걸프만 이제 해상무역의 정치적 위험 보험이나 재정 보증에 대한 제공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쯤에 좀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둘씩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이 흐름이면 특히 지금 미국 이제 국방부 장관도 금방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그동안 이란과 관련된 위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좀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요 정도 수준에서 윤 대표님 유가가 뭐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쟁 여파는 좀 제한적이다.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번에 뭐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 타격은 뭐 당연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집중적인 단기적 상승 요인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선물 시장에서 트래킹되지 않는 장외 거래들을 통해서 매입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선물 시장에서는 중국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모멘텀으로 적용을 시켰고 시장에서는 블랙마켓에서 사실상 오일에 대한 떨이 판매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일의 상승세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약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집중 타격하고 나서부터는 공급망에 대한 통제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에 대한 박스권 상향 조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5 정도로 지금 오일에 대한 상승 박스권에 대한 재설정 가능성을 좀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박스권이 이제 60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한 65달러 정도에서 전후로 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박스권에 대한 상향 조치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수요자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게 됐고 공급자들은 빠져나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향 조치가 해당 박스권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장 초반이긴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장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이란과 관련된 좀 불확실성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되어가는 구간이 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일단 미국 국방장관에 대한 뭐 인터뷰 이후에 좀 반등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는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좀 마이클의 저 반등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1분기 이제 가격 상승률을 100%에 이제 협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마이크론도 덩달아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 관련된 우려들이 하나둘씩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가 어디인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이런 메모리 가격이나 좀 AI 쪽 관련된 수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표님께도 듣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도 전반적인 반등,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오늘도 네, 대부분이 상승세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어제 가장 좀 강력하게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게 있는데 오늘 장 대응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오픈할 때 인버스의 ETF에 대해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골드 ETF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제 인버스 장세로 완벽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거는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 견고할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증시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동 자산도 미국으로 지금 도망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산에 대한 하락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에 미증시는 못 올랐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덱스상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예 초장기적인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상태이긴 한데 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버스에 대한 부분 조치와 부분적으로 증시 종목 중에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같이 동시 보유하는 해지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시장 곳곳의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채 금리를 한번 짚어볼 텐데 이게 어떻습니까? 일단 전쟁이 발발을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미 국채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수익률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지는 않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일단 시장이 이게 불과 이제 하루 전, 이제 아니면 이틀 전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이제 약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0년째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7% 정도 수준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달러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이제 99달러 수준이었는데 98달러 이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여러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이런 멘트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그 종료 시기를 좀 땡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주 얘기했다가 8주 얘기했다가 마지막 멘트에서 오늘 심지어 3주일 수도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좀 협상에 관련된 얘기를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로이터의 통신에 대한 이슈가 좀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하나둘씩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해봤을 때는 우리가 우려해왔었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거는 조금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좀 모습을 가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별로 또 하나 짚어본다면 지금 이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또 아마존이 중동 지역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중동 매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사태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오히려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핵심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2B 매출이 핵심인 기업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B2C도 같이 이커머스가 진출해 있긴 하지만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2B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인력들에 대한 어떤 대기 발령 조치를 통해서 뭔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만한 요인이 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처들이 매입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데이터 센터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 발주가 갑자기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 케이스 이런 건들이 계약상으로 드러날 경우에 엔비디아의 주 타격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런 단순한 대기 발령이나 재택근무 조치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ADP 민간 고용 나왔지만 또 내일 새벽에 또 주시하셔야 될 게 브로드컴 실적 발표입니다. 어쨌든 주목받고 있는 AI 기업인 거고
반도체 업황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 실적 일종의 분위기 전환, 증시 반등세를 이끌 수 있을까?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여러모로 좀 많이 비교 좀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구글이나 이제 메타나 여러 빅테크 업체 쪽에 대한 뭐 수요는 뭐 시장에서 충분히 감안을 했을 거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구글 TPU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브로드컴의 그런 설계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이 잡히느냐가 좀 눈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아마 이틀 전에 얘기해왔던 실제로 HBM4와 관련된 네. 스펙에 대한 하향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루비 플랫폼이 더 큰 스펙으로 갈 수 있는 여부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HBM4에 대한 스펙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이제 커스텀 이제 에이지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달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좀 변동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잠잠해왔던 이제 기술주에 대한 큰 AI 쪽에 대한 수요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메타나 아니면은 오픈 AI나 이제 그 구글 쪽에 대한 그 변화들, 뭐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크게 좀 올라왔던 만큼 그에 대한 변화들이 이번 브로드컴에서 우리가 예상해왔던 것보다 좀 이상의 조금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좀 잠잠해왔던 좀 기술주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윤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82억 달러 정도 매출 예상폭이 지금 전망되고 있고, 이전 연도 대비해서는 거의 100%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근데 문제는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그 이상을 계속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분명히 뭐 전년도보다는 100%가량의 성장세는 보였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JP모건은 이제 올해 전체 연도 전망치 기준으로 거의 500억 달러 가량을 추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면 거의 지금 브로드컴의 매출 가속 곡선을 아예 꺾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ASIC 매출이 주로 어디서 나고 있냐면은 지금 AWS나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 같이 ASIC 조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생산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핵심 매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동안은 관련된 클라우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수주량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상승폭 부분은 소폭 제한될 수는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란 사태가 이제 지난주 주말 사이에 이제 펼쳐졌고, 월화 우리가 이틀간의 거래를 봤는데, 이 전쟁통에 다 안 좋았는데 유독 빛났던 게 소프트웨어 섹터였어요. 그동안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 이란 사태가 터진 이 시점에 계속해서 반등을 해왔다. 이것도 또 참 희한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 소프트웨어 섹터의 반등세, 이게 일시적인 건지 뭔가 환경이 바뀐 건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야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그 엔트로픽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과도한 이제 낙폭에 따른 좀 반등세라고 보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사태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B2B 이제 구독형 경제 내에서의 그 락인 효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세일즈포스나 뭐 인투이트나 이제 오도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여러 이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여러 업무용 쪽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꾸준히 좀 해왔던 만큼, 뭐 엔비디아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여러 코멘트가 하나둘씩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런 우려들이 좀 씻어 나가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일단은 뭐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 지속성을 보일지 여부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윤 대표님 사모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빼고 있는 현상들, 그 사모펀드들이 상당수 투자했던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고리가 아직, 이 우려의 공포의 고리가 아직 끊어진 게 아닌데 최근에 반등세가 나타났다.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명확하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채권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사모펀드들의 이제 환매 조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연관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제
블랙스톤에서 발행했던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25%가량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채권 매입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서의 채권 가격에 대한 타격을 좀 줬었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서비스나우나 어도비나 혹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다 사실상 계단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매 분기마다 전분기 대비해서 최소 1에서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량의 분기 매출 성장세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최근 거의 한 3분기가량은 증시에서는 인덱스성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술적 평가에서 어쨌든 진입 장벽이 없는 시설 투자가 안 되어 있고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해당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도세를 겪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실적과 완벽한 디커플링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매매 조치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장기화는 분명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실질적으로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술적 평가상에서 실질적인 매도세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기존 낙폭 한 3분기가량의 기존 낙폭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량의 회복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다우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요. S&P 500도 거의 보합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죠. 뭐 여전히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여파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 카오스 상태에 있단 말이죠.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차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국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란 사태로 인해서 과연 실적에 대한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차질이 있느냐,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 여부는 추후 장기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사이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엄센터 이화진 차장 함께해 주셨고요. 블랙컨터 에쿼티 윤진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